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겨울방학에 제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바로 질문하는 것이 이겁니다. 선생님께 불편해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라. 몇 점 정도 맞니? 여러분, 그 점수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 출발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점수를 자꾸 무시하고 있으면 내가 너무나 이렇게 터무니없는 곳에서 이렇게 막 헤엄을 치려고 애를 쓰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힘들어지고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의 그 성적을 세 개의 부류로 나눠 봤는데요. 먼저 이 40점대 이하 학생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적이 40점대 이하를 갖는 그런 학생들은 점수 향상이 가장 잘 되는 부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 저 10점 올랐어요. 저 등급이 2개 올랐어요. 이런 학생들의 이 환호성, 이 기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 학생들 얼마나 성취감이 좋은지 몰라요. 공부하니까 되더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 듣기 영역을 공략하셔야 합니다. 듣기 영역은 100점 만점 중에 37점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37점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14문제가 2점짜리고요. 그리고 3문제가 3점짜리예요. 그렇게 해서 물론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일반적으로 28점, 30점 가까이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그래서 듣기를 반드시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얻으셔야 40점대 이하 학생들의 성취감에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듣기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 단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데니라고 읽을 거예요. 자, 그렇게 이거를 데니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He denied to take the present. 그러면 deny가 뭐지? 그러면 present는 선물인데 어쨌다는 거지? 자,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deny로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he denied to take the present. 그러면 받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발음은 중요합니다. 자, 중요하니 여러분이 듣기 영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발음에 신경을 쓰면서 단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학교 영어 단어부터 문장 예시와 함께 시작하라고 조언드립니다. 자, 중학교 영어 단어. 불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빈도수가 높은 영어 단어이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베이스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영어 단어가 필요합니다. 물론 발음과 함께 신경을 써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문장의 기본 구문을 이해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뭐가 좋을까요? EGG Class for You. 제가 강의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거 처음부터 순서대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고등학교 예비과정 문제집 또는 기본 독해 문제집을 풀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문제집을 풀고 싶은데요. 단어가 너무 부족해서 문제집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기본 구문을 공부하셨다면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단어가 너무 부족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집의 뒤편에 보면 해설에 단어 설명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단어를 몇 개의 문제를 묶어서 단어 공부를 먼저 하시고 먼저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을 여러 개를 통으로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절대 단어를 찾아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학습한 단어의 지식을 바탕으로 독해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50점에서 70점대 학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점에서 70점대 학생들은요, 이 학생들은 문제풀이 전략이 필요한 부류입니다. 전략이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에요. 주제문을 자꾸 밑줄 치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주제문 찾는 법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제가 올린 강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글이나 말의 요지를 찾기 위해서는 주제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50점에서 70점대 학생들은요. 듣기 영역과 2점짜리 문항을 정확히 푸는 것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의 3점짜리는 나중에 풀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기본 영어 단어부터 문장 예시와 함께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구문을 이해하셔야 할 텐데요. 50점에서 70점대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서 처음부터 보실 수도 있고 이지지 클래스 4U를요. 자, 이 이지지 클래스 4U를 처음부터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마스터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역시 기본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만 찾아보셔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문 찾고 밑추시는 습관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독해 문제집을 풀되 문제를 4개씩 묶어 관련 단어를 먼저 통으로 학습하고 문제풀이를 진행하라고 써있죠. 자, 이 부분 앞에 40점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집의 수준은 조금 낮추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집을 들고 있다 보면 시간만 가고 있고 성취감도 안 느껴지고 풀다가 딴 생각 나거든요. 그리고 너무 버거워요. 그러기보다는 여기 고등학교 예비과정이라든지 기본, 자 이거 추천드립니다. 기본 독해 문제집을 먼저 푸시면서 대신 뒤에 단어 학습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관련 단어를 먼저 통으로 학습하고 문제풀이를 진행하라. 그것도 4개씩 묶어서 문항당 2분 이내라고 여러분께 조언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80에서 90점대의 학생들은 속독, 속해가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자, 이지지 클래스의 헷갈리는 덩어리 구조 정리, 이 강의를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몇 번째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가장 최근 기본 구문 설명 중에 가장 최근에 헷갈리는 덩어리 구조 정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형편 독해 문제집을 풀되 문제를 6개에서 8개씩 묶어서 문항당 1분 30초로 계산하고 통으로 풀어 스피드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80에서 90점대 학생들은요.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제의 정답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점수로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어떤 문제에 오랫동안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전혀 답이 나오지 않거나 버겁다 느껴질 때는 속히 다른 문제로 넘어갈 줄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의 스피드감을 몸에 익혀서 너무 오래 지체하지 않도록 훈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0에서 90점대 학생들은 고난도 문제를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시 단어부터 학습 후 문제풀이는 어떤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어법 어휘문항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법이 약한데요. 그러면 여기 헷갈리는 덩어리 구조 정리라든지 이지지 클래스의 기본 구문 강의를 들으시기 바라고요. 어휘문항은 이 스피드 훈련과 더불어 독해 연습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모르는 어휘도 추론 가능하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키밍과 스캐닝 들어보셨나요? 쭉쭉 훑어 내려오는 거죠. 문장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선생님 저는 첫 문장만 읽고 문제 풀어요. 저는 끝 문장만 보고 문제 풀어요. 이렇게 요령을 피우다간요. 아주 매력적인 오답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쭉 훑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스캐닝 쭉 스캔하면서 그리고 훑어 내려가는 거 스키밍하면서 이게 중요하죠.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답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역시 이것도 주제 파악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주제 파악하는 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중에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또 경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남는 분들은 물론 이 강의를, 이 파트를 스킵하셔도 좋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반드시 저의 조언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우 효과적인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8개의 칸은 8페이지의 영어 문제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1번부터 45번까지 문항들이 거의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와 2페이지 중반까지 듣기가 지금 문항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1번에서 17번까지 17문항이 지금 듣기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듣기를 잘하는 방법은 제가 점수대별로 해서 말씀드렸죠. 발음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1번 듣기 문항이 지금 쉬운 그 목적이라든지 주장을 찾는 문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부터 놓치지 않고 듣기에서 꼭 점수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총 37점에 달하는 아주 귀한 점수입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18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부터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문제들은 모두 주제문만 찾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18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그리고 빈칸 31번, 32번, 33번, 34번, 40번, 그리고 41번에서 제목, 41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무관문장 찾기도 역시 주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여러분 주제문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제문 찾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반복해서 여러분 들으시고 마음에 주제문 찾는 단서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꼭 담아두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매우 쉬운 문제는요. 자, 19번 심경변화. 이 심경변화는 어휘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 도표, 내용일치, 실용문. 요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43번에서 45번. 이것도 매우 쉬운 그런 문형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빨간색과 핑크색으로 칠한 이 부분은 독해 문제에서 거의 여러분들이 꼭 풀어서 정답으로 가져가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학교에서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또 수능이 끝나고 나면 저는 학생들의 정답률을 봅니다. 그러면 정답률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쉬운 문제니까 그랬겠죠. 정답률이 낮은 것은 어려운 문제니까 그랬겠죠. 주로 정답률이 낮은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표시를 해드리겠지만 3점짜리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요 어휘추론 같은 경우는 3점으로 나왔다, 2점으로 나왔다, 21번 문제요.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감사하게도 이런 문제조차도 주제문을 찾으면 쉽게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 문제 푸는 순서 말씀드릴게요. 듣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여기를 푸시기 바랍니다. 3번, 그리고 여기가 4번, 그리고 여기가 5번,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여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6번.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빈칸 문제들과 무관문장 찾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 빨간 것은 주제문만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른 문제들보다는 쉽게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자신이 없는 유형이라면 먼저 주제문 찾는 연습을 하신 뒤에 그것이 정답과 어떻게 관련이 이어지는지 이렇게 연습을 하신 뒤에 이렇게 접근하시면 차례대로 7번, 8번, 9번 순서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주제문 찾는 것이 숙달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과 핑크색을
박스로 만들어 놓은 요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꼭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어법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어법 29번 어법 문제는요. 꼭 나오는 것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요새 가정법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왜 요즘 주장, 제한, 명령, 요구 동사 뒤에 should 동사 원형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must have pp, should have pp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실상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 또 원어민들에게 물어보면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가 돼버리면, 국가적인 어법 문제로 나타나 버리면 누군가 민원을 넣었을 때 할 말이 없거든요. 왜냐면 본토화자,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그렇게 쓴다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을까라고 하는 게 바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없는 정확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필고사에서는 물어봐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어법에서는 아무 문제나 내지 못하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예외가 없는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내기 때문에 몇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어법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충분히 어법은 그 어떤 문제들보다도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EGG Class for You가 있는 거예요. EGG Class for You의 기본 구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 어법 문제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 듣기가 다 풀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은 아직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다 싶은 친구들은요. 자, 제일 쉬운 요 페이지 꼭 푸시고요. 그 다음에 쉬운 곳이 여기입니다. 주제문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표, 실용문 꼭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는 주로 정답이 4번, 5번에 몰려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위로 풀어가시기를 조언드립니다. 그런데 간혹 3번이나 2번까지 가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3번은 그래도 조금 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4, 5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에서부터 푸는 거 신경 쓰시고요. 여기까지 다 푸셨다면 여기 43번, 45번 이 일지문 3문항 요거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풀었다면 이제는 주제 문장을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 꼭 공략을 하셔야겠죠? 어법, 어휘, 빈칸, 무관문장 찾기, 그리고 요약.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5, 6, 7 이런 순서로 풀면 어떨까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